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10년 차 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억울한 처사에도 자식된 입장에서 참기만 하며 살았어요. 그저 불쌍한 내 신랑한테만 짜증내고 하소연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부모 자식이고 뭐고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착하고 손에 빠진 막내 아들이 결국엔 또 내내하고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셨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 테지만 더 이상 순종하고 참았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내질렀거든요. 다행히 신랑도 그렇고 또 하나의 든든한 아군인 시누이까지 힘이 되어준 덕에 확실하게 관계가 마무리되긴 했네요. 우선 신랑하고는 대학교 때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예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고만 지내다가 뒤늦게 연인 사이가 된 경우죠. 긴 시간 동안 서로 지켜봤던 탓에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남편의 직장이었어요. 연애 당시 남편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남편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나름 잘 나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도 저에 비해 자신이 너무 모자른 건 아닌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정규직이 되든 아직을 하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일 때 본격적으로 저와의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기간이 길어졌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등 떠밀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때는 너무 기쁘면서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저의 평생 반려자가 된 남편은 세 남매 중에 막내로 위로 누나랑 형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는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반면 형인 아주버님과는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 장남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라 어릴 때부터 신우랑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던 말던 크게 관심도 없으셨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언젠가 술자리에서 신우한테 들은 건데 신우가 결혼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아직 시집갈 때가 안 돼서 그런 거라 말씀은 하셨다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글쎄 그 무렵 아주버님이 대학원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나 봐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젊으실 때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뭐 돈 좀 만드셨던 모양인데 그것도 조금씩 말아먹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겨우 하고 계시던 때였거든요. 거기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 아니었던 터라 그 잘난 장남 대학원비를 내줄 여력이 안 되셨고요. 보통 그 정도 나이까지 자식을 키우면 이제 자기 앞길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장남밖에 모르는 시부모님의 선택은 바로 신우 결혼 자금을 잠깐 빌려 아주버님 학비로 먼저 썼으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죠. 당연히 싫다고 거부한 신우더러 남자에 환장했니 많이 하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열받은 신우는 내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심해부와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 하더군요. 그리고 식장에 오실 테면 오시고 말 테면 마시라며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신우는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굳이 시부모님 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부모가 장난만 챙기고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당사자인 본인이 그러지 마시라고. 동생들도 같이 챙겨달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더라고요. 뭐 딱히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건 없던 터라 그렇게까지 나쁜 감정을 가지진 않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들을수록 심하긴 심했대요. 특히 신우나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 도움 거의 받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버님은 무려 1억이나 받아서 장가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그거야 시부모님이 당신들 재산 쓰고 싶은데 알아서 쓰시겠다는데 자식은 물론이고 며느리인 제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도 시부모님의 자식 차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특히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건 진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주버님네가 일이 있어 늦게 도착하거나 못 오는 경우에는 저희 부부랑 신우네만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따로 식사를 챙겨주시기는커녕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대충 꺼내서 차려 먹으라고 하시다가 막상 아주버님네가 있는 상황에는 아주 한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산해진미가 다 차려집니다. 한마디로 저희더러 꺼내 먹으라던 그 반찬들은 아주버님이 있는 밥상에서는 감히 올려서는 안 될 음식들인 것처럼 완전히 상을 새로 차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열받는 건 좋은 건 아주버님한테 몰아주면서도 잡일이나 심부름 같은 걸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면 저희 남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순에 빠진 남편은 비록 뒤에서는 궁시렁거릴지언정 앞에서는 싫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속은 어땠겠어요. 실제로 한 번은 남편더러 그러지 말고 시부모님한테 쓴소리 좀 해보라고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시는 부모님 이겨먹어봐야 무슨 소용있겠냐고요. 거기다 자기가 따지고든들 딱히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면서 괜히 제 눈치만 열심히 보더군요. 뭐 남편 말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닌 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라 아마 남편이 한 소리 했다가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선택을 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 허리디스크와 시어머니의 간암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진짜 큰 문제는 시어머니셨지요. 디스크야 수술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암은 발견 당시 진행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미 손쓸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결국 3달 정도 고생하시다 시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뜨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 허리디스크 수술은 잘 끝났다는 거예요. 한동안 침울했던 분위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요.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간병인을 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는지 시아버지 입에서 합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문제는 합가 대상이 아주버님네가 아닌 바로 막내 아들인 저희였다는 거였죠. 당연히 남편이나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우까지 나서서는 그 잘난 장남뒀다 뭐하냐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장남이랑 같이 사시라 아주 난리를 쳐주대요. 그리고는 곧바로 아주버님한테도 전화해서 아니 그만큼 혼자 지원받고 살았으면 자식돌이는 하라고 어떻게 아버지를 막내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냐 엄청 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저는 아주버님이 경우는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과 신우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까지 시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을 반씩 저희 남편이랑 신우한테 나눠줄 테니까 그거 받고 둘이서 똑같이 나눠서 시아버지 봉양을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신우는 신우대로 오빠 지금 미쳤냐고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나중에는 오빠라는 호칭도 쓰지 않고 넌어거리면서 줄 거면 20년 전 금액 기준으로 줄 게 아니라 지금 환율로 달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동생들 매정하게 모른 척하고 혼자 대학 다니고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은 거 중에 적어도 원금은 갚아야 하지 않겠냐며 정말이지 틀린 말 한마디 없이 퍼붓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는 행여나 마음 약해져서 등신짓 하지 말랍니다. 괜히 마지막까지 이용만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니들이나 니들 인생 즐겁게 살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아주버님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잠자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지가 문제였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신우부부와 저희 부부를 불러 모으시더니 얼마 전에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지원해줬던 돈 3억을 돌려받으셨다네요. 그러면서 당신 돌아가실 때 그걸 저희에게 나눠주시겠답니다. 대신 저희더러 번갈아 가면서 당신을 모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못 참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장남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오셔놓고는 도대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 번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순종적이던 남편이 화를 내자 시아버지도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버님네는 애도 둘이고 맞벌이라 당신이 힘들 것 같대요. 누가 들어도 허술한 변명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가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받아쳤어요. 실제로 저희 부부도 맞벌이고 신우네도 맞벌이였거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우는 노려보며 너 잘났다며 화를 내시더니 뜬금없이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손자를 안겨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똑부러지게 재산을 많이 불린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거기다 얼마나 무신경하면 지 시애미가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 야단을 치시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저 한 명입니까? 막말로 며느리 책임 운운하실 거면 맏며느리가 먼저지 막내 며느리한테 저게 하실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될 대로 된 터라 저도 더 이상 참고 있는 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아니 그런 소리까지 하실 만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대체 왜 저희랑 살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아버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요. 설령 남편이 그러자 해도 제가 거부할 거라고 아버님하고 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지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욱더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면서 저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일을 키운다나요.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를 1, 2년 보아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엄청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하면 시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뭐 늙어가는 부모님 이겨서 뭐 하겠어 하고 참은 것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비록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 그리고 고마워하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달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저의 일말의 기대감을 깨부수기에 충분했고 막말로 나중에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돈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모신다고 선언하곤 남편에게 선택하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밑에서 머슴마냥 평생 살 건지 사람답게 저랑 둘이서 살 건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길게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시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커졌다고 이제 더는 아버지 비위 맞춰드리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하고 사시던 혼자 사시던 알아서 하시라며 오늘이 마지막으로 얼굴 뵙는 자리네요 하고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집에 가자고 하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우도 시아버지에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그래도 장남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 없지 않냐 비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진짜 귀 막고 아무것도 안 듣고 산다는 심정으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전화 오는 것도 전부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서 거동이 약간 불편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슨 장애가 생기신 것도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생활하려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저희 부부는 그간 할 만큼 했다 싶었으니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감히 우리를 욕할 수 있겠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도 돈 벌고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디 벅찼는데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매번 막말이나 토해내시는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라는 건 누구도 저한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신우에게 들으니까 시아버지가 아주버님네와는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네로 쳐들어가셨답니다. 말 그대로 짐가방 하나 싸들고 아주버님네 가서 나 여기 살러 왔다고 문 열라고 생떼를 부리신 거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이혼한 애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크게 싸웠다네요. 심지어 형님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왜 자기가 독박을 써야 하냐고 악다구니를 쓰길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살아온니 남편한테 따지라고 똑같이 욕을 해줬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는 당신 살던 전셋집 계약 연장도 안 하셔서 이제 아주버님네서 쫓겨나기라도 하시면 당장에 갈 데가 없으시다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보나마나 시아버지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제일 만만한 저희 집으로 오시겠지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조만간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지금 타이밍에 집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버렸네요. 원래 신우한테만큼은 이사갈 주소를 알려주려 했어요. 근데 신우가 자기는 알고 싶지 않다면서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겠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자식을 셋이나 두고도 본인의 업보로 인해 저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사람 인생 참 불쌍하고 한심하다 싶대요. 그러니까 왜 자식 하나만 콕 집어서 끌어안고 어화둥둥 키우셨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만 낳으시던가요. 막말로 저희 남편도 운이 좋아 정규직이 되었고 지금은 그럭저럭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 만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건 전부 다 남편 스스로 아둥바둥 노력하고 살아서 된 거지 조금도 시부모님 덕을 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학벌도 좋고 금전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보다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아주버님만큼 대학 물먹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와서 아무리 가정법으로 말해봤자 의미 없는 아쉬움이지만요. 그냥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뭐 아무튼 사태는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설마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설마 시아버지를 어디다 버리게 하겠어요? 평생을 자기만 바라보고 산 부모를 말이에요. 알아서 잘해드리겠지요. 진짜 신호 말대로 더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그 집이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전부 다 자기 팔자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냥 저희 세 식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